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6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12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스퍼 국방장관 한국에 없는 이유, 예스퍼 흑인폭동에 연방군 동원 언급한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항명하다입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 대응을 두고서 연방군을 투입해서 강경 진압을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예스퍼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스맨으로 꼽혀왔던 예스퍼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군은 법 집행의 마지막 선택지다. 연방군 병력 동원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군 동원을 위한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상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매티스까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성숙한 지도력이 부재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매티스는 2003년 이라크전 전쟁 영웅으로서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문제로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가 2018년 말경에 사퇴를 하면서 군대가 대통령의 기이한 기념사진을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퇴역 장군들의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마틴 댐퍼시 전 합참의장은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며 시민은 적이 아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토니 토마스 에비역 장군도 미국이 전쟁터라고요? 남북전쟁 같은 내전이나 적들의 침공이 아닌 다음에야 결코 들을 필요 없는 말이라고 적었습니다. 샌디 위네펠터 전 합참 부의장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위협 비행을 한 헬기 조종사들을 향해서 연방군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위한 보루임을 상관들에게 상기를 시켰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머자르티 리드죠. 예스퍼 장관을 거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은 가운데 헌신적으로 일을 해준 데 대해서 그리고 평화와 질서를 지키고 자유를 유지하면서 미국 국민이 자유롭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에 변함없이 전념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예스퍼에게 말했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죠. 전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인종주의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처받고 비통에 잠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미국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죠. 한국이라면 어땠을까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통령 문재인의 잘못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척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거의 무장 해제시켜버린 그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의 명령이 부당했을 때 항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 제로겠죠. 이재수 장군 사망 이후 대한민국 군부에서 어려운 군 장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뒤로 한 채 오로지 일신의 영달만 생각하는 무리들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군부에 장군은 없고 잘 길들여진 국방부 직업 공무원만 있다고 합니다. 사성 장군은 차관급, 삼성 장군은 1급 실장급, 이성 장군은 2급 국장급, 일성 장군은 상급 부국장급의 문관으로 전락했다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성 장군을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처장에 임명을 했다든지 삼성 장군을 1급에 해당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을 하면서 군부의 길을 꺾어버렸습니다. 어쨌든 한국판 예수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탓입니다. 군 장성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의 권력은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해서 설쳐대는 등 도를 넘은 지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권력에 중독되어 가지고 권력 교만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을 보면은 왕주 말기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문재인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평소 소탈하고 겸허하던 자세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옹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 수행에 겸손하게 접근하지 않고 점점 권위적이고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징후들이 사방팔방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폐당과 제도 간행을 고쳐야 하는 것인데 사람과 반대 세력을 청산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 정권 초에 강풍을 일으키더니 지금은 정권 후반기인데 다시 적폐청산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가관이 아닙니다. 거여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6월 5일 개원도 야당과 협상을 끝내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103석 야당의 존재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것이죠. 중국 공산당도 야당인 민주당 제1당파에게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대표 이해찬, 원내대표 김태년,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의 막가파식 은행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2022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